안녕하십니까, 김기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정각의 마지막 마무리 단계인데요. 측관, 측면에 관지를 하는 측관하는 것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관은 그림의 그 화제 글씨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이 인문의 내용이나 언제 어디서 누가 이 각을 했고 무슨 사연이 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돌의 측면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무리 단계고, 화제 글씨가 그림이 아무리 좋아도 화제 글씨가 격이 떨어지면 그림의 전체의 격이 떨어지듯이 정각 또한 인문이 좋아도 옆에 새기는 측관의 격이 떨어지면 덩달아서 인문의 격도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깐 그 정각을 서예와 연관시켜서 말씀드리면, 사용하는 도구나 재료는 서예와 완전히 정각은 다릅니다. 하지만 서예의 획이나 서예의 공간이 정각의 획과 공간에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정각은 곧 서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모든 정각가는 모든 서예가이다. 하지만 서예가라고 해서 반드시 다 정각가는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정각을 하면 모두 다 서예가라는 말이죠. 그래서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예의 수준만큼 정각을 그 수준으로 한다. 즉 서예의 글씨 수준만큼 정각을 그 수준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오늘 그 측관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번에 순자에서 따온 득중이라는 두 자를 새겼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측관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각은 득중이라는 각을 했죠. 득중이라는 각을 했는데 이 글귀는 득중 동천 전이란 말은 이제 전각을 하다, 각을 하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득중 동천 미의 연년, 추로 순자, 발 득중 양자, 위 글씨 20일, 시청자, 박여, 정류, 동, 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득중 양자는 득중 동천 미의 연년은 순자에서 나온 것이고, 득중 양자를 뽑아서 글씨 21의 시청자를 위하여 박여가 정윤형 겨울의 색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것을 돌에 직접 한번 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에 새길 때 이 면을 봐서 찍었을 때 이렇게 찍힌다면 이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문장이 끝나는 데에 위치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한번 새겨 보겠습니다. 새기는 면의 위치는 그렇고, 자, 칼을 제가 처음에 첫 시간에 얘기한 대로 칼을 잡고 역피를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득중동천. 자, 이제 여기에서 보면, 물론 이제 이 새기는 방법도 새기는 사람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돌을 고정시키고, 손 자세를 바꿔가면서 뭐 밀어가면서 팔 수도 있고, 저처럼 당기면서 돌을 돌리면서 이제 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자기가 이제 편한 방법대로 각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종액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밑으로 획을 이렇게 구사를 하고요. 횡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원래 이제 글씨 쓸 때는 좌에서 우로 긋습니다만은 각을 할 때 저는 이제 횡액은 우에서 좌로 이렇게 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차이점 때문에 우리가 글씨 쓰는 것하고 요거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많이 연습을 해서 익숙하게 만들지 않으면은 자연스럽게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나머지를 한번 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년 아까 저 이제 차구를 더 추가를 시키겠습니다. 차구는 그래서 돌에 글씨를 바로 새기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철필이 되는 거죠. 새로 된 붓입니다. 이게 마치 종이는 아닙니다만 종이에 글씨를 쓰듯이 이 칼로 돌에 새기는 것입니다. 자구는 추로 순자. 글씨를 새기는 순서는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연필로 또는 붓으로 글씨를 쓰는 순서에 준해서 이제 각을 새기겠습니다만은 때에 따라서 공간이 허락하지 않을 때 편리상 이 순자 같은 경우에 날일자를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횡액을 나중에 해서 요것을 먼저 해버리면 이 안에 공간이 갇히기 때문에 요걸 다 해놓고 이렇게 한다든가 하는 하여튼 뭐 순서상의 이제 변화는 그때 자기가 이제 편리한 대로 조금씩은 바꿔도 괜찮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이제 구도의 문제인데요. 우리 여기서는 장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요 행과 이 행을 바짝 붙여서 지금 장법을 구사를 했는데요. 그것은 아마도 이 전체의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이 글자를 배열함에 있어서 서로 치밀하게 배열을 하고요. 그러면서도 이것을 크게 확대했을 때 잘 살펴보면 나름대로의 여유 있는 공간이 이제 확보가 되게 이렇게 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옆에 측관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측관은 미리 인고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숙지가 되지 않으면 평소에 충분히 연습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용이하게 잘 파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위진 남북조 시대 때의 글씨나 당나라 시대 때의 해설을 참고로 부단히 노력을 한다면 저보다 훨씬 더 좋은 그 측관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요것은 이제 그 득중이라는 인장에 이제 측관을 해보았고요. 이제 한글 우리가 내로남불이라는 제가 한글 각을 했는데 이 내로남불에 대한 그 한글도 한번 측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한문과 한글이 물론 이제 다르긴 합니다만 방법은 똑같습니다. 서체가 다르죠. 그래서 한글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제가 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글은 제가 이제 적어 봤는데요. 내로남불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로 근자의 시중에 떠도는 말이다 해놓고 서기 2017년에 이제 박예가 새겼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을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도 역시 한문처럼 새기면 되죠. 근데 역시 이 한글도 한문처럼 그 결구
한글의 결구에 좀 익숙해져야지 무리 없이 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부단히 연습을 해야 될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돌에다가 칼로 새기긴 합니다만은 느낌은 종이에 붓으로 글씨를 쓰는 느낌으로 이렇게 새기면 되겠습니다. 말은 쉬운데 작업은 쉽지가 않죠. 내로남불은 여기에 이제 한글을 측관을 한번 새겨봤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 새기는 방법은 다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체도 정자로 할 수 있고 약간 흘림체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하는 동안에는 가급적이면 이제 여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설명을 하기가 이제 좀 그래서 그냥 넘어갔는데요. 요것을 이제 하기까지 이제 글씨도 기본 핵이 있듯이 이 측관도 이제 칼질하는 거라 기본 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잠깐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것을 먼저 뒤늦게지만 한번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제 한글이나 한문이나 사실은 이제 그 기본 핵은 크게 차이가 없는데요. 먼저 이제 횡액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글씨 쓰는 것처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횡액을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역필을 하고요. 초두에 힘을 주고 나중에 힘을 빼면 우리가 횡액으로 봤을 때 앞이 가늘고 뒤에 무거운 핵이 나옵니다. 이런 핵도 가능하고요. 반대로 앞을 가볍게 하고 뒤에다 힘을 줬을 경우 처음 횡액의 시작 부분이 좀 무거워지고 뒤에가 좀 가벼워지게 이렇게도 구사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중간 부분에 힘을 빼고 중간에 줬다가 다시 힘을 빼면 이제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고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제 작업을 할 때 칼질하는 방향은 항상 이 방향으로 됩니다. 다만 밑에 돌을 방향을 바꾸어서 각도하고 크기를 조정하는 거죠. 자, 그러면 똑같이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칼질은 똑같은데 돌의 방향이 틀리죠. 이번에는 종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종액도 한 두어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밑으로 빼는 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갈고리가 있는 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획이 끝납니다만 여기다가 이쪽으로 살짝 칼을 넣어주면 자, 이렇게 갈고리 획이 나옵니다. 물론 이것을 이렇게 해도 되긴 됩니다. 넣어서 돌려서 이렇게 해도 갈고리 획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건 이제 돌을 한 번 더 돌려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그냥 이 방법대로 해서 한번 여기다 칼질을 주는 이 방법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 인자의 왼쪽 보면 이것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피랍을 주고 나중에 피랍을 빼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핵도 피랍을 주고 나중에 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이죠. 그 다음에 새 을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과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이죠.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필요하면 이제 여기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네, 이런 액하고요. 그 다음에 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점은 요 횡액의 요것과 종액의 이제 요런 부분들을 조합하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점이 필요하고 이런 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점이 다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걸 기반으로 길령자를 한번 새겨 보겠습니다. 요 점을 먼저 쓰고요. 요 점에 4번 점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횡액을 짧게 긋습니다. 짧게. 그 다음에 종액을 한번 긋보겠습니다. 종액을 긋고 갈고리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횡액을 짧게 긋습니다. 그 다음에 요 획이죠. 요 획을 다시 한번 그 획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 획을 마지막에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길령자가 됐습니다. 그 요것이 이제 기본 획이고요. 여기 이제 한문은 이제 요런 지금까지 한 요 획을 기본으로 해서 연습을 하면 어지간한 글자는 다 구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한 기본 획들을 충분히 연습한 다음에 장맹룡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기타 위진 남북조 시대 때의 글씨나 당나라 시대 때의 해서 구양순이나 안진경 등을 체본으로 놓고 각을 해보면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글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이거하고 이제 거의 똑같고, 다만 이제 한글 같은 경우에는 이응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응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사를 합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또 뭐 이쪽에서 이렇게 놓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응이 되겠죠. 이제 기본 획은 이걸로 이제 거의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 기본 획 하는 방법을 지금 제가 한 도법을 잘 참고를 하셔서 연습을 하시고 이제 서체를 또 이제 임서를 해보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정각의 마무리 단계죠. 마무리 단계인 측관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측관을 인문도 그렇습니다만은 능숙능란하게 구사할 때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단히 노력한다면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사실은 이제 여기까지 측관까지 마치면 정각 작업은 다 끝인데요. 다음 시간에는 1시간 더 활용을 해서 이 측관을 탁본을 어떻게 하는지 이 탁본에 대한 시간을 다음 시간에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